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올 때 학생 비자, 여기서는 F1 비자라 그래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약간 원초적인 거.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F1 비자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나도 한번 유학을 보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는 그냥 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에 살게 됐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다, 꼭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새는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돈은 어떻게 마련해 보지, 내가 또 꽤 벌고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애들이 가고 싶다는데 큰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가고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내가 부모로서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자녀로서도 나는 남들이 다 유학하는데 나도 가고 싶다, 남들이 다 유학을 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유학을 가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학을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걸 결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겠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하고 그런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느냐. 그 인생의 목표.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얻는 결과가 좀 빠르다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 대학 강사할 때 미국의 그 영문학 박사 쪽으로 유학 오신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방학 때 한국에 오면 꼭 영문과 사무실에 와요. 그리고 꼭 교수님들 인사다니고 뭘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교수님과의 친분을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박사를 따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싶으니까 인맥을 쌓아놓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교수를 하려면 실력도 중요해요.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새는 여전히 인맥이 없으면 들이댈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가족이 큰 회사, 중소기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유학 와서 영어 실력 늘리면 자기 부모가 하는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도 꽤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로 유학을 힘들어서 보냈는데 미국에 와서 취직해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시작부터 나 미국에 유학 왔는데 취직해서 영주권 받아서 살고 싶어서 왔어. 시작을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끝나고 미국에 왔는데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하고 싶어.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내가 미국에 갔는가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미국에 오면 훨씬 실패하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저처럼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고 1년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 학기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없고 그냥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유학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기뻐해서 앞으로 뭐 할 것인지 졸업을 한다면 뭐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면 그 유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왜 지난번 비디오에 그랬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와요. 그러면 그 걸어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요새는 막 국경을 좀 봉쇄하고 그러긴 하지만 걸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수십만 명을 그냥 바로 쫓아내지 않아요. 그 수십만 명을 DHS라고 Department of Human Service 그래가지고 미국은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예요.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이곳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난민이 와서 살고 있고 그 난민 서비스를 보통은 종교단체에서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물론 제가 사는 이곳은 베트남 사람들의 난민을 받아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안들이 성공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는 베트남 사람 그러면 뭐 어떤 분이 second class 그러니까는 베트남 시골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오클라호마의 베트남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의사 되고 뭐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라고 그 보트를 타고 그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여기서 받아줘서 정착하게 하고 영어 교육도 나라에서 돈 주면서 시키는 게 너 그 클래스에 오기만 돈을 준다. 돈을 준다니까 왜 안 와요? 베트남 돈으로 말하면 꽤 큰 돈인데 하루 8시간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지금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남미에서 온 난민들을 이제 만약에 남미에서 온 난민들 중에 어디 노동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노동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나 이 사람 채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레이버 잡으로 취직을 하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주고 또 남미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먼 친척이 미국에 산다. 그럼 그 먼 친척이 이 사람 내가 미국에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 사는 그 사람이 나는 내 수입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그 한국말로 말하면 재정보증. 그 재정보증을 하면 또 미국에 영주권을 줘서 살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러 왔을 때 미국에 꼭 살라는 거는 아니에요. 한국이 더 살기 좋고 살기가 편안하긴 하잖아요. 내 나라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미국에 한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어프로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은 F1 스튜던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면 공부를 끝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그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문과의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주고 이과의 경우는 1년 동안만 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주지만 그거를 2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취업허가를 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정식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정식 취업허가는 3년짜리인데 그 3년짜리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한 번 더 연장한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 3년 내지 5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는 영주권을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호원 하는 사람들이 몇몇 분이 간호원 하는 분들이 제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제가 그냥 취미로 어떤 거를 시작을 했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이걸 해서 뭐 구독자를 늘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돈벌이 하는 건 다른 게 있으니까, 직업은 따로 있고 이거는 정말로 취미니까. 그런데 동생들이 언니 좀 재밌는 거 좀 해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그 주제가 뭔가 해서 제가 산 얘기랑 그 간호원 한 얘기랑 이민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재능 기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여기서 살면서 길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그 CNO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간호이사급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회의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우리 병원에도 인터내셔널 에이전시를 쓰느냐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도 인터내셔널 에이전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인터내셔널 에이전시에 컨택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국 간호원을 받아주는 기준은 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비디오에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좀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고, 간호원으로서 미국에서 와서 미국 간호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서 다른 비디오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오는 거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이미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전시라는 거는 그 영주권을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취업 허가를 받아주고 영주권을 연결해주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수수료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많아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가치가 있어요. 저는 뭐 이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서 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중간에서 그냥 연결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에이전시마다 계약 기간이 있고, 또 그 에이전시를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 그 에이전시들이 그 에이전시와 계약 그 텀에 따라서 뭐 1년 계약을 했는지 2년 계약을 했는지 3년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 텀에 따라서 그 에이전시에서 수수료를 월급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영주권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그 에이전시에서 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뭐 제가 그쪽에선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사실은 F1 스튜던트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 미안한데, 다른 여러 가지 비자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차츰차츰 조금씩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